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총명했고 학문을 사랑했으며 아버지를 닮아 백성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17살에 친삼촌의 손에 죽어야 했을까요? 단 하룻밤,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서 한 장에 조선을 지키던 영웅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이제 12살 소년 왕의 곁에는 단 한 사람의 방패도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쿠데타. 수양대군은 어떻게 단 하룻밤 만에 조선을 손에 넣었을까요? 그 잔혹한 설계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총명했습니다.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백성을 아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17살에 친삼촌 손에. 요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극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권, 그 주변을 맴도는 권력의 냄새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화보다 훨씬 충격적인 실화가 조선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한 소년 왕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밀하고 잔인한 권력 찬탈의 이야기. 찰삽 53년 10월 10일 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던 신하들이 모두 그날 밤 죽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왕의 명령이라는 문서 한 장으로. 이 역설을 이해해야 오늘 이야기가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세종의 아들이, 문종의 동생이, 어린 왕의 친삼촌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조선을 손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욕심 많은 삼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쿠데타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하룻밤을 시간순으로 따라갑니다. 개유정난. 찰 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은 건 장남 문종이었습니다. 세종처럼 총명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즉위했을 때 이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왕 중 두 번째로 짧은 재위였습니다. 남긴 것은 달랑 아들 하나, 나이 12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조선 6대 왕 단종입니다. 문종은 죽기 전에 두 신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문신 중의 문신, 무신 중의 무신, 조선 최고의 두 재상기 어린 왕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함경도 육진을 개척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곁에 있는 한 어린 단종은 안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한 남자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문종의 친동생, 수양대군. 그는 어린 조카가 즉위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황보인과 김종서가 조정을 장악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종의 혈육인데 저 늙은이들이 어린 조카를 앞세우고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어. 나는 왜 저 자리에 없어야 하는가? 야심과 분노가 뒤섞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2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숨었습니다. 겉으로는 불경이나 번역하고 책이나 읽는 조용한 왕자 행세를 했습니다. 주변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냥 학자 왕자구나. 야심은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수양대군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명회. 수양대군의 책사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냉정한 전략가 중 한 명. 그가 수양대군에게 말했습니다. 명분 없이 움직이면 반역입니다. 역적을 처단하는 자가 되십시오. 수양대군에게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명분, 그리고 왕의 이름.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년을 준비했습니다. 병사를 모으고 측근을 심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명회는 거사의 날짜를 골랐습니다. 천사고 53년 10월 10일 거사의 밤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양대군의 집에 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짧은 칼을 품에 숨긴 채 아무렇지 않은 방문객처럼 홍달손, 양정, 유수, 수양대군의 신복들이었습니다. 한명회가 마지막으로 오늘 밤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그리고 혹시라도 저항하는 모든 자, 오차가 없어야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서 소식을 전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수양대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명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이 향한 곳은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마치 급히 전할 말이 있어 찾아온 방문객처럼 김종서의 집 앞에 수양대군이 섰습니다. 68세의 노재상, 조선 최고의 무신, 수십 년간 북방 여진족을 막아낸 전쟁 영웅, 함경도 육진을 개척하며 조선의 북방을 넓힌 인물, 그리고 지금은 12살 단종의 마지막 방패, 그 사람의 집 앞에 수양대군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삼촌이 야밤에 찾아왔으니 뭔가 급히 전할 말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노재상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서신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종서가 고개를 숙여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밖에서 기다리던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철퇴 한방, 68년을 살아온 조선 최고의 무신이 미처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종서가 즉사하지 않은 겁니다.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김종서의 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부하들은 이 아들마저 그 자리에서 처치했습니다. 두 부자가 같은 밤, 같은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궁궐이었습니다. 단종이 있는 곳으로. 그날 밤 단종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양대군이 궁궐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신이 이미 처단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역적들도 처리해야 합니다. 전하의 명을 내려주십시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충신이 왕을 위해 역적을 처단했다는 듯. 단종은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삼촌이 역적을 잡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16살이었습니다. 곁에 믿을 신하가 없었습니다. 고명 대신 김종서는 이미 쓰러졌고 황보인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이름으로 교서를 발령했습니다. 역적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서,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 이것이 이 쿠데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수양대군이 하는 모든 행동은 왕의 명령이 됩니다. 교서를 받은 황보인과 다른 대신들이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역적을 처단하라는 왕명이 떨어졌으니 충신이라면 당연히 달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궁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보인, 이양, 조국관 줄줄이 처단되었습니다. 왕명으로 불려와서 왕명으로 죽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단종을 지키던 핵심 인물 10여 명이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부사에 올랐습니다. 군사권과 행정권 모두를 쥔 자리, 사실상 조선의 실권자가 된 것입니다.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반대파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핵심 인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것을 알고 2년을 준비해 단 하룻밤에 몰아쳤습니다. 둘째는 명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적을 처단했다는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종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왕이 명령한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단종이 너무 어렸다는 겁니다. 16살, 아버지도 없고 믿을 신하도 그날 밤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치안차 55년 단종을 압박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세조가 된 것입니다. 단종은 산광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단종은 언제나 위험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반란의 깃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우려는 1년 뒤 현실이 됩니다.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 단종 복위를 시도합니다. 사육신 사건입니다.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사 직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세조가 성산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신하이니라.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왕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신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능지처사.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벌로 성산문과 사육신은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단종은 노상운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외딴 땅 청령포. 지금도 그곳에 가면 강물이 섬처럼 에워싼 그 작은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강원도 오지 산골까지 쫓겨난 겁니다. 탈출도 외부와의 연락도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청작 57년 10월 단종의 나이 17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세조치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었기에 기록조차 불분명합니다. 왕의 죽음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시대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종의 시신은 한동안 거두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멸족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없었다면 단종은 들판에 버려진 채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죽음이 공식적으로 복권된 것은 그로부터 240년 뒤 숙종 때의 일입니다. 단종은 그제야 왕으로 추복되었고 묘호를 받았습니다. 240년, 지금으로 치면 1780년대의 일이 2025년에야 공식 인정된 것과 같은 시간 차이입니다. 지금도 영월에 가면 단종의 능, 장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종 문화제가 열립니다. 17살 소년 왕은 571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계유정난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조는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의 기반을 닦았고 국가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무능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방식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공들여 키운 집현전이 폐지되었습니다. 성산문 같은 학자가 또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공신들이 막대한 토지와 권력을 독점했고 조선은 이후 수십 년간 공신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세조 이후에도 성종대까지 딸 둘을 왕비로 들여보내면서 권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하룻밤 쿠데타를 설계한 사람이 이후 30년 가까이 조선 최고 권력자로 군림한 겁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고 한명회는 권력의 그늘에서 천수를 누리다 죽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을 설계한 자 둘 다 천수를 누렸습니다. 단종만 17에 죽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조선의 왕권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을 둘러싼 구조가 전부였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칠삭 53년 10월 10일 밤, 단 하룻밤 사이에 이것이 조선 왕권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권력자보다 그 주변의 구조가 더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그리고 하나의 의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단종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삼촌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하들을 불러 죽이던 그 새벽에 16살 그 소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강원도 영월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막힌 그 땅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던 그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남은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일부 역사학자들은 단종이 어느 정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6살 소년에게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역사는 그 답을 아직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밤의 전쟁사